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빨리 오셨어요? 금요일 날 뵈야 되는데 오늘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네, 더 반갑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그 예산정책협의회를 세종시에서. 지난 월요일 날 했고요. 네. 금요일 날은 세종시에서 네.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바쁜 일정이 예,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네. 그래도 이 일주일에 한 번은 더 스튜디오를 뵈려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바쁜 시기잖아요. 보니까 또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건으로 상당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어제도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또 열었습니다. 네. 이해창 대표는 오늘 정도에 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보석 신청은 아마 좀 더 판단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건 네.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변호인들이 정해지고 변호인들이 이제 아마 그 시간을 정해서 네. 이제 신청을 할 건데 지금 어쨌든 어저께 저희가 그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네. 사실은 그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 매크로의 시연을 김경수 지사 앞에서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때는 2016년 11월 달인데요. 김경수 의원은 당시에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특검에서 네.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시연을 한 거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네. 그 이제 A라는 분이 이 시연을 했는데 그것이 2016년 11월 달에 한 거는 아닙니다. 재연을 한 거죠. 근데 네. 재연을 한 거를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그건 참고로 하겠다라고 특검에서 했는데 네. 아주 이상하게 이번 재판부에서 그 증거로 제출한 네, 네, 네. 겁니다. 그래서 시연이 참고로 이제 예를 들면 2016년 11월 9일이 네. 2018년 5월 며칠 검찰에서 시연한 거를 그거를 이제 기록으로 제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증거 일본주의로 따지고 놓고 보면 제척돼야 되는 건데 증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피자를 사 먹으라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한 건데 그것도 번복이 됐지 않습니까? 지시 공모 정범으로 지시했거나 사주를 하려면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나중에는 받은 바 없다라고 했으면 두 가지 정도 아주 대표적인 이 증거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구속 기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검에서도 증거가 아닌 것을 네. 재판부에서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어저께 주요한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19대 국회의원 하면서 재판을 2번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의 재판부도 그러니까 꼼꼼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유무죄를 다투었는데 네. 2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해서 판결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재판 밖에서 하느냐. 그건 권리이죠. 개인의 권리이고 네. 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에 그 누구도 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네. 저희가 방어를 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실 그 부분에 일이다. 대해서 참 네. 말이 많습니다. 이 뭐 판결문을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뭐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는 사실 뭐 개인도 아니고 당 전체가 지금 이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에 나서는 것은 뭐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것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사법부를 두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적합지 않다라고 반응을 보여요.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심 판단을 내린 판결에 대한 네. 주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저는 야당이어도
여당이어도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 권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그 권리, 그다음에 김경수 도지사가 대선이 그때는 네.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탄핵에 또 별로 세게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지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고, 거기서 그 단체의 소개를 받은 거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변질돼서 대선 이후에 그 자리를 놓고 청탁을 한 거죠. 요청을 한 건데 그것도 못 들어주게 된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된 건데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많은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서 갖고 있었는지도 좀 의아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수사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여당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네. 사실은 도정이 공백이 온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업무 방해,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로 실형을 산 경우가 없습니다. 없죠. 네, 네. 그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출한 그 도지사를 증거 인멸이나 네. 도저히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괴적인 방식으로 지금 구속을 네.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저희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는 거고 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보니까 이제 경남 찾아서 이제 전폭적인 또 지원을 또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한 그 행보인가요? 일단은 지금 도민들은 굉장히 뿔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예상정책협의회를 지난해는 9월 달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정부 안으로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국을 돌면서 이제 예산 이제 그 불효불급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이후에 9월, 10월로 넘어가면 늦는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3번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도 오랫동안 했던 네.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정부의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의 그런 그 꼭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경남을 제일 처음 찾아간 이유는 결국은 김경수 도지사가 면회간 그 지인들에게 경상남도의 도정이 네. 공백이 있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또 그동안 진행되던 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네. 당에 그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이제 법관 탄핵 네. 관련돼서도 이해찬 대표도 지금 뭐 대여섯 명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명단은 뭐 공개를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네. 그게 이제 성공의 조건이 다 갖춰진 후에 공개하는 게 좀 낫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10명은 이제 다른 당에서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당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그 이제 양승태 전 대법관이 네. 정신병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관을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던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관, 판사, 뭐 대법관 이전에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은 사실은 정말 유신 독재 정권 네. 때나 있을 법한 일이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물론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일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해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일도 있지만 네. 대법관이라는 그 정말 삼권 분립의 가장 그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는 대법관이 네.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당사자는 오죽했겠나 네.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분이 판사라는 그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최고의 권위인데 그 짓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된다, 파면해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공개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적폐 청산이 국민들의 요구였고 적폐청산의 한 축인 사법농단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언제쯤 공개가 되나요?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곧 하지 않을까 국회가 싶습니다. 열려야지 또 네,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